한국이 사실 대부분 한 250만 원, 뭐 300만 원 이 정도 시작하잖아요. 네네. 더 못한 경우도 있고. 네. 이러면 파이가 불가능하다. 좀 크레이지한 곳, 완전히 미친 곳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OS에서 지식을 맡고 있는 김선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OS에서 OES를 맡고 있는 손민규입니다. 네. 오늘은 그 경제적 자유, 조기 은퇴, 파이어에 관한 책을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김선준 대표님은 어떻게 책을 읽으셨나요? 네. 감상평 먼저 얘기하면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세상에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너무 많다. 이런 거를 이제 되게 많은 저자분들을 만나면서 좀 이렇게 견문이 넓어지고 할수록 그게 자꾸 눈에 들어왔는데 이 원고가 딱 그런 원고였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그거를 정말 손수 이 사람들 다 하나하나 찾아가고 만나서 그것들을 다 취재해가지고 담아놓은 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들을 독자들에게 참 알려주는 좋은 원고가 아니었나 그게 감상평? 네. 네. 어떠셨어요? 약간 식상한 표현이긴 한데요. 그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거기서 책은 도끼여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이 저한테 올해 도끼와 같은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교육을 받고 성적을 좋게 내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가서 그리고 20년, 30년 정도 일을 하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그다음에 은퇴를 한다. 이런 게 우리가 받았던 교육이잖아요. 하지만 파이어는 그 기간을 굉장히 좀 앞당기죠. 뭐 3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에서. 그럼 그런 삶이 약간 한탕주의를 연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파이어에서 나오는 책들은 그 내용들은 지출, 소비, 투자, 삼박자의 이 균형 감각 이런 걸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책에서 한 문장을 좀 꼽아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저는 410페이지에 젊은 나이에 파이어에 도달하려면 자산에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남는 장사는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네, 여기입니다. 어디를 뽑으셨어요? 저는 43쪽에 있는 문장인데요. 강한국 저자님의 직접 쓰신 문장이고, 나는 경제적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사실 뭐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기 싫은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뭐 선준 대표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정말 공감하는 책이었습니다. 예, 강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왕국이고요. 네, 저 파이어 책에 이제 1장에 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말 그대로 파이어를 했습니다. 작년 7월에 파이어를 했고요. 그 전에는 12년 정도,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그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다녔습니다. 네, 그 전에는 제가 독일에 좀 오래 살았죠. 그 어렸을 때 13년 정도 살았고, 그리고 주재원일 때도 한 7년 정도 독일에 살아가지고 20년을 채우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전업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버도 하고 있고요. 작가도 하고 있고,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프로TV에서 MC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의 정말 래퍼처럼 인상 깊은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 파이어란 책이 그 저자님이 전에 쓰셨던 책과는 달리 그러니까 혼자 쓴 책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취재해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작업했던 책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고 좀 재밌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모든 인터뷰가 다 재밌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 20명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다 감동했어요. 도대체 이렇게도 파이어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거 새로 배웠다 해가지고 이제 할 때마다 전 너무 좋았고요. 인터뷰 할 때마다. 네. 그리고 뭐 단점 같은 건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약간 좀 힘든 에피소드를 기대했는데 힘든 에피소드요? 좋아서 힘든 에피소드는 없었죠. 그래도 약간 이제 저자가 이 책을 구상할 때는 어느 정도 각이 나오잖아요. 네.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올 거고 파이어 이 정도 방법을 했겠지라는 예상이 있었을 테고 실제 만났을 때의 이 결과는 약간 또 달랐나요? 아니면 뭐 대부분 내가 예상했던 거에 뭐 이런 좀 다른 것들이 확실히 좀 있었습니다. 뭐 이게 제 5번째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에 또 뭐 쓸까 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이제 파이어에 도달했으니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해졌거든요. 근데 나만 궁금하겠어? 지금 그 MZ 세대 중에서 70%가 파이어를 꿈꾼다고 하는데 걔네들도 궁금해하겠지. 오케이, 책을 써보자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가족이 있으면은 파이어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도저히 그 답이 안 나와가지고 저 지금도 가족이 없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또 가족도 만드시고 파이어도 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놀랐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직장인 마인드가 좀 그래도 강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쫄라매야 된다. 그래서 저축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으시기는 한데 다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좀 달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예,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한 게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고 여기서 나에 맞는 사례를 이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다양한 파이어 사례를 어떤 순으로 배치할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사실 제가 이제 딱히 안 했고요. 이제 출판사에서 훌륭한 편집자님이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을 일단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 근처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친구들까지 좀 모았고, 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뭐가 연이 닿았던 사람들 좀 이제 연락을 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랜덤 모집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달성하신 분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해서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인연이 지금 지속돼가지고 아직도 만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책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사이클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들을 배우면서 서로 막 연관이 되죠. 김동주 대표님 만나면서 뭐 퀀트가 더 발전하고 뭐 포트폴리오도 더 발전하고 그런 얘기를 좀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확실히 느끼게 된 거는 이제 저도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고 제 전 4권 책들은 전부 다 투자 얘기잖아요. 근데 정말 투자에도 진짜 다양한 방법들이 많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맞아요.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쓸 때는 제가 그걸 좀 흘려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분명히 제가 미래에 투자할 때 도움을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을 뽑으면 누가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네, 아마 그 포커를 치셔가지고 이제 화해에 도달하신 인간님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이분도 되게 특이한 게 이분도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 저 사람 찾습니다 하니까 그 댓글로 이제 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터키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제 그 이유도 되게 황당한 게 제가 제 유튜브에 그 이민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제가 퀀트식으로 세상에서 그 도시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가성비 같은 걸 다 비교해가지고 자 터키, 안탈리아 저기가 좋습니다 해가지고 찍었거든요. 네. 그 양반이 그걸 보고서 진짜 거기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당해가지고 제가 터키에 직접 찾아갔죠 나중에. 왜냐면은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해가지고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터키에 있으면서 그분들이랑도 놀고 뭐 애랑도 같이 놀고 뭐 다 했는데 그분이 사실 가장 특이했죠. 네. 네. 일단은 사람들한테 네. 강한국 작가님의 파이어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려주고 싶은데 그거를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입사 전부터 이제 퇴사를 꿈꿔왔었고요. 이제 경제적 자유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이 책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식상하긴 하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어요. 출판사가 심지어 저희 파이어 책보다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25년 전 책인데 어쨌든 흥분이 이 정도 하고 네. 일단 거기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사람은 ESBI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E가 직장인이고 S가 자영업자고 B가 사업가이고 네, 네. I가 투자자거든요. 네. 근데 결국적으로 경제적 자유와 궁극적인 부는 B와 I 쪽에서만 사실 얻을 수가 있어요. E와 S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단 네. 버는 돈도 그렇고 뜯어가는 세금도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B나 I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2009년에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제가 능력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자본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러니까 2로 시작할 수밖에 그쵸. 없었습니다. 거의 근데 일단 대부분이 다 2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2로 시작하고 여기 파이어 하신 분들도 대부분의 경우는 2로 시작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B를 하신 분도 가끔 있지만요. B나 또는 I.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2로 시작을 했는데 제 꿈은 늘 B와 I였죠. 특히 이제 I 쪽. 왜냐면 제가 투자 쪽에 관심이 그때부터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로 있으면서 이제 월급을 받아서 그거를 최대한 많이 저축을 해서 그거를 투자로 전부 다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무래도 자본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죠. 근데 이 금리의 금리가 아니지.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한 2016년에 제가 첫 번째 주재원 생활 끝나고 독일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자산이 한 6억 정도였어요. 그 6억 정도면은 제 그때
라이프 스타일이랑 보면은 그때 사실 경제적 자유를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왠지 6억이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걸로 은퇴하기까지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 네. 해외 한 번만 더 나가자 해가지고 네. 이제 5년 더 다니다가 작년에 은퇴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그 해외를 나간 것도 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는 해외요? 나오긴 하는데. 아, 네. 그 코트라라는 회사는 이게 거의 뭐 경제 외교관 비슷하게 국내와 해외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국내, 3년 해외 요거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7년 동안은 독일에서 근무를 했고요. 2번 근무를 했고 5년 동안 본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게 그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전략을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아니요. 그 코트라는 그냥 나가고 싶다 안 나가고 싶으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네.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 한데 근데 저는 사실 입사하면서 이제 그걸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입사해 보니까 여기는 해외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든. 나이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그래 그럼 해외 나가면 뭐가 좋아 하니까 찾아보니까 해외 수당도 주고 집도 제공을 해주거든요. 주재원이니까. 그쵸, 네, 그리고 뭐 의료보험도 해주고 뭐 핸드폰도 주고 하니까 나이스 죠. 하면 여기서 가면 이거 좋은 직장이네. 이거 나가면은 확실히 국내보다 이제 많이 주는구나. 이걸 느껴가지고 이건 좋은 직장이다. 여기 다니자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 부분이 책을 읽으면서 좀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렇게 찝어주고 싶은 부분이긴 했는데 네. 대부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독립을 꿈꾸잖아요.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귀찮잖아. 자꾸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네, 그렇죠. 독립을 꿈꿔서 뭐 나와서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해외 나가고 하는 거가 그런 어떤 그 생활비를 줄여서 투자로 넣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처음 국내 3년 반 동안 살 때는 부모님이랑 일단 같이 살았죠. 왜냐하면은 그 처음 시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빵원에서 1억으로 가는가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첫 스노우볼이 제일 중요해서 네, 맞아요. 얼마나 빨리 그걸 만들어서 시작을 하느냐 이게 그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때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이제 부업이나 뭘 해가지고 돈을 벌든지 아니면은 내가 있는 걸 최대한 적게 써가지고 지출을 아끼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사실 좀 게으르기도 하고 제가 뭐 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부업 같은 건 제가 그때 꿈도 못 꿨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럼 남는 게 하나밖에 없죠. 지출을 줄이라. 근데 사실 그 사회 초년생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사는 겁니다. 예. 왜냐면 한국은 그게 그 사회적으로 억셉트가 되는 그쵸. 거거든요. 왜냐면은 네.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서양에 가가지고 아빠 나 27세인데 다시 엄마 집으로 들어올게 하면 야 그거 좀 미쳤냐 이렇게 할 그쵸.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근데 한국 분이 우리 어서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쵸. 근데 사회적으로 이런 게 유리하죠 한국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도 여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네, 그렇죠. 더 많이 벌거나 덜 쓰거나 남은 돈을 잘 투자하는 것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다 거꾸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돈은 많이 쓰고 맞아요. 부업 생각은 안 하고 네. 투자는 안 하는 거예요. 투자에 그러니까 공부를 이게 안 하지. 욜로가 한창 네, 맞아요. 네. 그게 욜로가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국은 파이어로부터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진짜 몸소 실천한 게 여기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젊은 친구들한테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사실 이 욜로라는 게 일단 그게 그 이제 본인이 나중에 괴로워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왜냐면 사실 우리는 그 욜로를 할 때 이제 지금은 노동을 할 수 있어가지고 욜로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언젠가 우리 노동이 끊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40년 정도는 우리가 모은 자산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자산을 못 모았다 하면은 결국은 남이 나를 먹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책임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욜로는 라이브의 선택이 아니라 되게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그 40년 동안에 자기가 굶어 줄 것도 아니면서 누가 나를 먹여 줄까 그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왜 남이 해야 됩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초반에 시드머니를 모으면 이제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다가 넘어간 단계 중에 전 되게 운이 좋다고 여기도 나오지만 운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부러웠던 게 김동주 대표님을 만난 부분이었어요. 이게 읽다 보니까 헤이비트 만나가지고 예. 여기 앞에 읽는데 이거 설마 했는데 딱 넣었더니 헤이비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거기서 연결이 돼서 거기랑 이제 이루다 투자랑 거기랑 같이 해갖고서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거기 투자했을 때 제 자산은 벌써 8억인가 10억 정도 이미 와 네,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건 하나 있었죠. 제가 거기 스타트업 지분에 투자를 할 때 이제 그 돈이 제 총 자산 대비 별로 이제 큰 금액이 아니었기 그쵸, 때문에 네, 네.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제 자산이 뭐 3천만 원밖에 없었으면은 아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쵸, 그래서 네. 아 이거는 내 자산 대비 너무 큰 포션인데 아 이건 미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자산 배분 전략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자산 같아요. 배분 전략. 일단 제 생각에는 자산의 95% 정도는 소위 정석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정석적인 투자는 참고로 이제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자산 배분을 이제 주로 하는 겁니다. 주식도 하고 실물 자산도 하고 채권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나머지 5%는 좀 크레이지한 곳,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곳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미친 곳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산이 아예 빵이 되거나 아니면 100배가 되거나 뭐 아니면 도 그런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좋냐 하면은 설사 그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내 5%를 날린다고 해도 짜증은 좀 나겠지만 내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진짜 그렇게 한 여러 개 투자해가지고 한 놈이라도 100배가 되면은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투자가 뭐가 있냐면 스타트업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알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NFT가 될 수도 있고 좀 진짜 좀 미친 것들. 그러니까 100배가 될 수 있거나 빵이 될 수 있는 거나 그런 자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전 재산을 그런 데 갖다 몰빵하면은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빵이 될 가능성이 100배가 될 가능성보다는 더 높거든요. 그런 자산들이. 그래서 이제 빵이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5% 미만. 경제 적자를 달성하는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기 교과서적으로 써져 있는데 딴짓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놀러 가고 딴짓이요? 싶고 뭐 좀 뭐도 써보고 싶고 막 그런 그런 유혹들. 놀러 갈 때도 이제 사람이 이제 머리를 써서 이제 창의적으로 이제 놀러 가야죠. 저희 코트라가 유럽에 사무실이 2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선 후배 이제 동료들의 집에 가가지고 글로벌 빈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빈대를 붙는 건데 이제 글로벌이 붙은 뭐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녕 나 재워줘 해가지고 이제 가면은 이제 재워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 이제 제가 그들을 재워주고 가이드 해주고. 네. 참고로 제가 살았던 프랑크푸르트는 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로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독일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네. 독일 청년들은 어떤가요? 막 한국처럼 파이어 열풍 좀 불고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독일 사람들은 돈에 별로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거기는 정말 노동을 열심히 하면은 보통은 한 67세까지 지금 일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오래 일하고 싶진 않지만 뭐 그래도 지금 상태로는 거의 다 완전 고용이고 그리고 뭐 정규직을 딱히 쫓아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그럼 은퇴를 하면은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연금을 줍니다. 이제 이게 물론 그 전에 연금으로 굉장히 많이 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한 10년에서 20년 후면은 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그게 지탱이 불가능합니다. 늙은이들이 하도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줄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10년, 20년 후에는 연금 시스템이 더 이상 지탱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럼 제 생각엔 독일 사회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덜 절박하고 돌에 대한 관심이 훨씬 적어요.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은 옛날부터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 노후를 뭐 국가가 전부 다 책임져 준다라고 누구는 아니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름대로 재테크 연구도 하고 뭐 부동산을 살까 주식을 살까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하는데 독일은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이 책 읽기 전에 파이어 읽기 전에 좀 파이어에 대해 오해를 했었고 예. 이제 과정에서 해소를 좀 많이 했는데 예. 아직 안 읽은 독자를 위해서 뭐 또 책의 내용을 좀 궁금하게 하기 위해서 OX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1번 파이어는 빠른 은퇴 후에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제 이따가요? 네, 이렇게. 네. 물론 그렇게 파이어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한 파이어들도 제 생각에는 어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제주도에 그냥 누워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은 저랑 컨택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일 비슷한 거를 하고 있긴 하고, 저도 이제 일 비슷한 거를 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그 전에 이제 제가 했던 일은 생계형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회사 다닌 거는 거기서 좀 재미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거기. 재미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그 월급 받으러 간 거죠.
근데 그거를 하다가 지금 하는 일은 다 재밌습니다. 하는 거. 네, 그래서 저 진짜 요즘에도 뭐 새벽에 만나가지고 강의 만들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갑자기 필이 오면은 막 새벽 2시에 유튜브 찍자 해가지고 막 찍는 경우도 있고요. 다 재밌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게 결정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작가랑 유튜버랑 강의하는 게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 그게 제일 재밌거든요. 이제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전에는 재미는 하나도 없는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오히려 수입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예. 제 생산성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마지못해 일을 하면은 이제 일이 딱 주어지면 일단 기분부터 상하고 하면서 있고 그다음 어떻게 이 일을 내가 안 하고 저놈한테 넘길 수 있을까 이거부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기자다가 못 넘겼어. 하면서 제가 하는 건데 이제 마지못해 하는 거니까 퀄리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게. 그래서 제 생각에 똑같은 1시간을 일을 하면서 이제 지금의 제 아웃풋과 생산성이 최소한 뭐 5배는 될 겁니다. 네. 다음 문제는 이제 결혼하거나 아이가 있으면 파이어 불가능하다. 뭐 좀 앞서서 말씀 좀 해주시면.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네, 가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 1년 차, 그러니까 입사 1년 차에 계획을 세울 때 그 애랑 그 부인이 있고 그러면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제 인생에서 이제 그런 계획을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20명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중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구나라고 그 생각을 해서 이제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하니까 뭐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죠. 본인들은 달성을 했으니까. 근데 난이도는 더 높아진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족이 생기면 동기부여가 생겨서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런 말 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 이제 어렵다고는 하고 그리고 실제로 모아야 되는 돈도 더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싱글이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지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마음대로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이 있으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애 뒷바라지 같은 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안전 마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네. 점점 더 그 주거 비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뭐 월세든지 뭐 그런 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파이어를 위해서는 일단 똘똘한 내 집 한 채는 필요하다. 그거는 네. 글쎄요 한 세모 정도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이제 없고요. 예,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도 이제 계셨는데 그리고 이제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뭐 그거 가지고 굳이 뭐 수익을 내기보다는 그냥 내 집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하고 사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었어요. 네, 뭐 부동산도 그냥 다른 투자랑 비슷해서 무조건 투자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를 꼭 부동산으로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사실 뭐 사회초년생이 좀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뭐 월급이 뭐 실수령에 400, 500 이렇게 600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이 사실 대부분 한 250만 원, 뭐 300만 원 이 정도 시작하잖아요. 네네. 더 못한 경우도 있고. 네. 이러면 파이가 불가능하다. 뭐 생각했어요. 저도 190으로 시작했는데요, 뭐 사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이 뭐 250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게 미래에 계속 250일 가능성이 사실 더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냥 그 직장에 앉아만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 월급이 올라가고 그게 안 되면은 이직과 부업이라는 길이 있기 때문이죠. 뭐 옛날에는 사실 뭐 이직에 대해서도 좀 나쁘게 보는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사실 거의 사라졌고 그리고 부업 같은 경우도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혹시 힘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뭐 정보도 별로 없었고 이제 뭘 할지도 모르고 하는데 요즘은 유튜브만 켜가지고 뭐 부업 유튜버들이 막 수두룩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수십 개, 수백 개를 제안을 해요. 그럼 거기 보고서 내 시츄에이션에 좀 맞는 거 그거 찾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진짜 대한민국 건국 사례 돈을 벌기 가장 쉬운 때라라고 여러 유튜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전격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OX 퀴즈를 또 네. 하나 방금 생각나는데요. 네. 저는 이제 파이어 이 책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파이어 준비하고 파이어 이룬 사람들이 일도 잘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 파이어 준비한 사람은 일 안 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다. 여기 대해 그거요. 네. 일단 그 일을 잘한다에 이제 동그라미를 이제 주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일을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닌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디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쵸. 이제 본업에 그 충실한 사람이 파이어도 잘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 맞기는 맞죠. 이제 그 일에서 회사에서 주어진 그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이제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파이어라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일 잘한다는 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성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책임감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창의성, 뭐 응용력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아마 파이어 되는데도 도움을 훨씬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일 못하는 사람보다는요. 네. 그리고 전 이제 파이어 보면서 뭐 저는 좀 늙어가지고 파이어가 안 되겠지만 좀 약간 살짝 좀 빠른 은퇴를 할 수 있겠다는 좀 희망을 그럼요. 얻었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서 또 이 책도 보면서 네, 네. 이렇게 투자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네. 사실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개인들이 또 이 투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정석적인 방법도 있고 뭐 개인이 그렇겠지만.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요. 글쎄요. 뭐 일단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일단 가장 큰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투자라는 게 안타깝게도 공부를 안 하면은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또 투자가 또 위험한 게 이게 이제 바둑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두면은 내가 무조건 지거든요. 근데 투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같이 투자를 해도 그래도 승률이 한 30-40% 나와요. 특히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30-40%만 보고 그래 난 역시 할 수 있구나. 난 역시 투자에 귀재하고 나머지 60%는 그건 운이 안 좋은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그 확률 게임에서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실력 게임에서는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모자라다는 거를. 근데 투자에서 그게 명확하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 공부가 필요 없는 거는 아닙니다. 정말 사실 야구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2할 타자랑 3할 타자랑 그냥 보면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근데 사실 그 10% 차이가 이 사람들 연봉 차이는 한 10배 이상 날 거잖아요. 2할은 사실 잘 못하는 사람이고 3할은 잘 치는 애잖아요. 사실 근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이 투자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 승률을 한 10%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게 사실 모든 거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투자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저는 파이어의 책 중에서 이제 투자 말고도 그 지출에 관한 부분, 네. 이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감히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버금가는 우리 책이라고. 네이버 형이 나오나요? 네, 베버형. 그뭐이 각종 그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네. 대해서 또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네. 네, 여기 팁도 좀 알려주시면 살짝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이요. 네. 일단 뭐 저기 20명 나오시는 저분들은 지출과 소비에 대한 큰 미련이 없었고 유전자적으로 좀 유리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지출 DNA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출 DNA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딴 분들이 몇 개 팁을 줬죠. 예를 들면은 좀 우선순위를 세우라고. 가계부를 일단 적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그 적는 것 자체로 지출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적다 보면 좀 쪽팔리거든요. 내가 여기 20만 원? 이게 뭐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는 것 자체로 일단 지출이 좀 줄어들고요. 그러면 적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분석을 해야죠.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얼마를 썼나, 뭐 식비 얼마, 뭐 옷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리스트업을 하면은 뭐 한 카테고리가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나오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두세 개 정도는 이제 잘 쓰고 나머지 한 4위부터 20위는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인상 깊은 팁이었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이제 본인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의 만족도가 한 70-80% 정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12위, 13위 이런 거는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솔직히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척하는 것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일단 본인의 자아 성찰이 일단 필요한 거죠. 나한테 1, 2, 3위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남 눈을 별로 이식하지 말아라. 사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 같은 경우는 딱 깨가지고 17시간 깨 있는데 그 중에서 한 98%는 제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뭘 먹어야 되지?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 나머지 한 5분 정도는 남 생각을 해줍니다. 근데 얘 좀 잘 지내나? 이러고 있는데 근데 남들도 똑같거든요. 사실 아무도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들한테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출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옷도 있고 명품도 있고 가방도 있고 신발도 있고 차도 있고 큰 집도 있겠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쵸. 남한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거를 버리면은 지출이 또 알아서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저 그 중에 여기 예를 든 것 중에 연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 아, 네네.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이제 그 사회 초년생들, 그러니까 이제 막 보통 입사를 하시는 분들은 입사할 때까지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맨날 날밤새서 공부하고 대학 때는 취업 공부하고 그래서 그 문을 다 뚫고 이제 들어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공부 중에서 금융과 투자 공부는 아마 그냥 거의 제로였을 겁니다.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들어오면은 그냥 국룰로 무슨 보험이랑 그 연금이랑 청약을 가입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참고로 이제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프리 라이언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거기 가보시면은 그분이 보험계에서 오래 종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보험은 이제 상당히 필요가 없고 가끔 필요한 보험들이 몇 개가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보험도 가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20대 잘 안 죽어요. 잘 안 아프고. 그래서 그런 거 안 해도 되고요. 대부분 건강보험이나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해도 돼요. 예.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연금이었죠. 연금. 네. 그게 이제 그 제가 말하는 연금은 이제 그 사실 ISA랑 퇴직연금, 개인연금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언제 안 나빠지냐 하면은 거기 있는 돈을 내가 직접 ETF로 굴릴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 투자 전략을 안다면은 그러면은 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금융 기업이 만들어준 상품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거 정말 여러분들의 돈을 좀 먹고 투자 수익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거의 거기 그 투자 수익률이 0%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예. 그런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그냥 청약해가지고 아파트 당첨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사 당첨이 된다 해도 그 돈이 없을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이제 물론 예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돈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다 그 전략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몇 가지 트릭을 사용을 하면은 그 청약을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몇 가지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알면은 가입해도 오케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하거든요. 그거는 하지 마세요. 예. 이게 그런 상품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일단 내 월급에서 거의 세금처럼 돈을 뺏어 가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재테크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채권이나 금을 살지 직접 고민을 하는 게 한 5년, 10년, 20년 지나면은 엄청난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 또래들이랑요. 그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불안을 파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니까 안 하면 좀 나만 안 하면 이상하고 뭐 잘못될 것 같고, 그래 불안하니까 그냥 하고. 보험사에 주식을 사세요. 삼성화재가 1980년부터 지금까지 몇 배가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당도 줍니다, 심지어. 국가도 약간 조장하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게 세제 혜택이 있다 뭐 이렇게 맞아요. 또 영업을 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걸 하신 정치인들도 사실은 금융과 투자에 상당히 무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전 경제 그 부총리 어르신은 자신의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심지어 자랑으로 여기시더라고요. 네, 네. 오케이,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 지출에 네. 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면은 사실 네. 골프라든지 뭐 네. 이런 것도 돈 많이 드는 건데, 한국이 어느 순간부터 약간 32번 넘어가면 골프 다 치게 하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네. 이런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치고 싶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그거 진짜 재밌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쳐보지 않은 입장에서 그거를 내가 굳이 알아야 되나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실 뭐 예를 들면 반지 점핑도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그거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물론 저도 거기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골프는 아무래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요. 돈도 많이 잡아먹고 에너지도 잡아먹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근데 그거 가지고 딴 게 할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저한테 훨씬 더 생산적인 것이. 근데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건데, 저는 골프가 대단히 재밌다고 듣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여유가 이제 별로 없는 사람들이 골프 치는 거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지출일 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골프를 치든 골프장을 사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 생각은 하긴 합니다, 저도. 한국이 골프가 유난히 비싸더라고요, 해외랑 비교해서. 그리고 또 약간 사회 초년생들에게 그 뭔가 지출을 강요하는 게, 사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연애도 안 한다고 하긴 하는데, 연애도 상당히 좀 이제 돈을 많이 잡아먹는 거잖아요.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하고 싶은 순간이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귀찮네요. 귀찮았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이제 또 책을 보다 보니까 그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찝어주고 싶었던 부분이,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파이어의 목적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러니까 그거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잡으러 갖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사람들한테 좀 여기 파이어를 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거에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 파이어 자체를 목적으로 두면은 일단 그거 도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좀 그 모티베이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파이어에 도달하신 분들이 저 책에 2명이 계십니다. 그냥 한마디로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100억이 넘어갔네?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후에 파이어 후에 아무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삶이 좀 불행해지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떤 분은 내가 딱 깼는데 하루 종일 할 게 없네. 난 뭐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분들이 좀 그쵸,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딴 분은 몇 년 동안 술만 드셨대요, 거의.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 파이어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진짜 그 돈이 예를 들면 20억, 30억이 쌓여가지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루 종일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어디서 할 것인가 누구랑 같이 살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럼 나는 하루하루에 대강이라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게 사실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나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두고 A, B, C, D.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멋진 여행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로 뭐 주식을 뭐 가르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후에는 카페에서 후루룩 하면서 책을 쓴다. 완전히 제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야 그래 그 인생 좋은 것 같아 가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파이어한 후에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파이어 한 사람, 여기 만난 사람 중에 네. 가장 행복해 보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글쎄요. 근데 그분들 사실 다 행복해 보였거든요, 거의. 네. 물론 이제 그 몇 년 동안 술 드신 그분이 조금 덜 행복해 보이긴 했는데, 딴 분들은 사실 거의 다 그냥 행복해 아니, 보였어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나.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짜증나는 일이 발생해죠. 아무리 파이어를 한다 하더라도. 그쵸, 네. 그래도 이제 그냥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 뭐 행복감 이런 거는 저는 대부분 사람들은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서 계속 손실은 제한되고 수익은 제한되지 않는 이렇게 상방은 열려 있고 하방은 그렇죠. 막혀 있는 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네. 요새 그리고 계속 새로운 투자처를 찾잖아요. 네. 요새 최근에 찾은 뭐 새로운 어떤 좋은 투자처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가장 재미 본 게 그 비상장 투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쪽에 아무래도 부쩍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어가지고 그쪽에 액세스가 확실히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 스타트업 투자라는 거는 사실 지인이 없으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대놓고 말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지인들이 아무래도 생기고 그분들이 저한테 기회를 좀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이 관심이 사실 가장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비상장 투자라는 거는 이제 원래 주식을 우리가 그냥 상장 주식을 하면은 몇십에서 몇백 퍼센트를 번 거가 이제 고민인데 비상장 투자는 몇십 배에서 몇백 배의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업사이드가 그쵸, 이제 네.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게. 네. 근데 그럼 일반인들은 못 해요? 지인들이 일반인들은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무슨 뭐 엔젤 조합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고 그런 엔젤들이 10,000명 정도 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입하는지 그런 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뭔가 지인 쪽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죠. 내 친구, 친척 뭐 등등등 이렇게요. 그게 없으면 일단은 그냥 정석적인 투자에 먼저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일단 사실 투자라는 거는 이제 모든 거를 다 알면은 좋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 주종목이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사실 나머지도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세상은 돌고 돌아가지고 정말 거저먹는 투자들이 가끔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투자 기회가 있다는 거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그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 국내와 해외 거래소에 그 차익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옛날에는 뭐 IMF 때 이럴 때는 그 부동산 가격이 전세보다도 더 싼 경우도 있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요. 이제 막 투매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그러면 무조건 잡으면 그냥 거저 먹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은. 네. 지금도 있긴 하대요. 네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서 그걸 마피 투자라고 하는데 네네네. 마이너스 P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버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 몇 년에만 해도 사실 이제 서울에 그 이제 그 갭이 3천에서 5천 정도밖에 안 된 집들도 사실 굉장히 맞아요. 많았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분명히 그 마이너스 갭들이 있을 건데 물론 그 집들은 이제 그 퀄리티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네, 높겠죠. 네, 좀 지역이 안 좋다든지. 네. 예. 근데 뭐 이제 그런 것도 잘 연구를 하면은 당연히 상당히 적은 자본으로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일부러 사람들을 만나러도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잘 아는 고수 뭐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따라서 배우고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카페도 나가고 뭐 모임도 나가고 하면서 찾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독학으로 많이 이제 공부를 아, 했고요. 뭐 네. 특히 퀀트 투자 같은 경우는 뭐 논문이나 뭐 책 같은 거를 이제 주로 많이 공부를 네, 했고 사실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딱히 그렇게 그쵸 한 99% 정도가 독학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주식은 같고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터틀 강의, 터틀 강의라는 게 이제 주로 추세 추종이랑 리스크 관리 이런 쪽을 이제 많이 가르치는데 이제 그 강의는 제 인생을 좀 바꿨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왜냐면 배워서 그게 사실 제가 투자에는 그거를 뭐 그렇게 엄청 많이 적용하진 않는데 네. 오히려 인생에 적용하니까 인생이 풀리더라고요, 그게. 아, 그 내용은 요 책에도 군데군데 계속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제 사실 나도 내가 뭐로 성공을 할지 뭐를 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소액으로 조금씩 해본 다음에 이제 잘 안 되는 거는 이제 빨리 손절을 하고 잘 되는 쪽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올인을 해서 이제 승부를 보는 거를 이제 인생에서 적용하니까 좋더라고요. 그게 사실 취업도 그렇고 그 일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리는 비슷하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터틀 강이라고 말하는 게 그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미국에 되게 유명한 게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국내는 그렇게 안 유명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이 리처드 데니스라는 아저씨가 이제 터틀들을 23명을 가르치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한국 트레이더들을 가르쳤었죠 그때.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죠. 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그 아이런 킴이라고 이제 계시고요. 그 어떤 언론에도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좀 신비주의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어디서 강의를 해요? 저기 강남에 사시죠? 네.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스강 들어가죠. 네. 여기 배우러 가신다고? 5년 만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네. 배울 게 이번에-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이번에 워크숍 가가지고 퀴즈를 좀 풀어봤는데 절반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5년 만에 많이 까먹었네 해가지고 다시 가보자 해가지고 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배우는구나.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투자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가 제일 재밌어요, 사실. 그리고 그거 배운 거를 좀 이제 딴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좀 패키징 해가지고 이제 강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푸는 풀어주는 것 또는 거죠. 유튜브로 네. 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푸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풀리면 제가 이제 뭔가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걸 배우는 습득하는 네. 과정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인터뷰, 그러니까 그 최근 NFT나 뭐 메타버스나 코인 이런 것들도 되게 남들보다 좀 늦게 아셨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혹시 투자를 하고 계신지? NFT는 제가 안 하고 있고요. 네. NFT도 사실 뭐 책을 몇 권 사놓긴 했는데 귀찮아서 좀 계속 안 읽고 있고, 네. 메타버스는 이제 들어가면 게임 비슷하게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한 500년 되지 않은 게임은 거의 안 하거든요. 이제 아. 체스, 바둑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21세기에 만든 네. 그런 현대 게임은 제가 또 안 하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세 번째가? 그냥 이제 코인, 그런 거 코인 투자를 하는지. 네, 코인은 하고 있죠. 예, 그건 2017년부터 차익 거래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간접 투자도 하고 다 하고 있죠. 네. 그 코인을 하게 된 것도 되게 우연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2017년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더리움은 제가 몰랐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그 코트라에서 일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이제 제 두 번째로 친한 친구가 한 2년 만에 제 사무실로 전화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하면서 그 사무실은 어떻게 찾았냐 얘가? 너 어쨌든 찾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너 차익 거래가 뭔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 하면서 이제 야 너 이더리움 들어봤어? 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야 한국이랑 독일이랑 거래소에 그 차이가 20% 30%나. 그러니까 독일에 100원에 사가지고 한국에 보내 네, 130원 네. 팔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지랄하는 거야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네.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고 돈이 벌리니까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공부가 됐죠 그때부터는. 예. 트레이딩 연구하기도 되고 책도 쓰고 이제 별거 다 했죠. 되게 기발한 것 같아요. 차익 거래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런 방법이 있는데 나는 왜 그때 몰랐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생각을 하는 게 되게 기발한 것 같아요. 그 저희는 그때 2017년 6월에 시작했는데 12월에는 뭐 거의 메이저 신문들 1페이지 다 썼어요 그거. 김치 프리미엄 어쩌고 해가지고. 네. 맞아. 사실 그런 그때 기사 해소도 봤던 됐었어요 것 사실. 같아요. 네. 네, 그때 해소도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진짜 무식하게 이제 막 태국으로 막 돈을 막 싸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코인을 사가지고 한국으로 보내 이런 것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 네. 거 했었다고 막 기사 나오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뭐 없어요? 요즘은? 요즘이요. 네. 요즘에 어, 할 수 있는 거? 요즘에도 다시 차익 거래가 조금 생겼더라고요. 한 3, 4, 5%까지는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있고 요즘에 이제 비상장 기업을 더 열심히 연구해야겠죠. 네. 물론 제가 하는 퀀트 투자도 계속 하고요. 지금 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비상장은 사실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힘들고 네. 일반인 개미들은 대부분 그냥 뭐 미장하든지 아니면 국장하는데 네. 좀 분위기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쵸. 뭐, 최근에도 3%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네. 뭐, 10월까지는 별로,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 긍정적인 걸 찾을 게 별로 없어요. 예. 하나 있어요. 제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야, 이제, 그거 빼고는 제가 긍정적인 걸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5월, 10월에는 일단 5월, 10월에 기본적으로 수익이 되게 안 좋아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월, 10월은 수익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신나게 팔고 있고요.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미국이 중간 선거하는 해에는 또 전반적으로 수익이 더 안 좋아요. 이게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4분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장을 좋게 보진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돈 다 빼고 주식이 별로 없어요 지금. 네. 주식을 이거밖에 빼고 없어요. 네, 거의. 네. 그럼 언제 다시 들어가실 거예요? 그 10월 말에 다시 들어간다든지,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사실 그 올해 하락장은 이제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가벼운 하락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고점 대비 한 22%인가 떨어진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근데 요거는 2년 정도 한 번에 와요. 18년에도 그 정도는 떨어졌었고, 20년에 그보다 더 떨어졌었고, 22년에도 이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요 정도 가벼운 하락장은 원래 2년 정도에 한 번은 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은 이 정도의 하락장은 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가벼운 하락장인데 이게 좀 헤비한 하락장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한 20-30% 빠지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VIX라는 그러니까 변동성 지표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40 이상 뚫으면은 그때 사는 게 아니라 한 달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외국인들이 뱉어내는 물건을 전부 다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개인들이 막 하락하면 그거 못 버티고 그쵸, 토해낼 네, 길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때 들어가면 돼요. 예. 그때가 변동성 지수가 그렇죠. 변동성 지수가 그 높은 그때랑 맞물릴 가능성도 꽤 있고요. 한 달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은 윅스가 40을 넘는다는 거는 그때는 정말 금융시장이 미쳐 돌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딴 사람들이 완전 미칠 때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고, 왜냐면은 그때 더 떨어질 수가 더 있거든요. 떨어질 수 근데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이런 두 개의 시나리오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그냥 10월 말에 들어갈 겁니다. 그 저자님께서는 이 부업 그러니까 수익을 좀 더 늘리는 방법 중에 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걸로 네. 뭐 안 돼도 손해 없는 뭐 잘 되면 좀 더 벌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이제 추천하셨고 그 중에 네. 또 출간도 있잖아요. 예. 저자님한테 이제 책은 어떤 의미고 사실 책 쓰면은 시간 굉장히 많이 들고 뭐 베스트셀러 저자님이니까 이제 인세를 좀 받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저자는 못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계속 글을 쓰게 만드는 원동력 이런 거 뭐 그리고 원동력이요? 네. 네, 그냥 그게 재밌어서 이제 하는 거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그 책은 이제 한마디로 제 세계니까 그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그게 재밌고요. 창의적인 입장에서도. 예. 그리고 뭐 베스트셀러 뭐 어쨌든 뭐 몇 권에 잘 팔렸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걸 사는 사람이 이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 식으로 저는 많이 이제 콘텐츠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은 뭐 거인의 포트폴리오 같은 책은 구체적인 전략이 딱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읽는 사람이 투자나 또는 ETM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전제를 하고 저는 늘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책을 쉽게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성공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쨌든 노력은 제가 합니다. 이제 그 두 개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다른 분야의 책도 좀 읽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 다른 책이요? 네. 일단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뭐 투자나 경제 뭐 이런 쪽으로 대부분 책들을 읽고 있긴 한데, 뭐 어렸을 때는 소설 같은 것도 당연히 많이 읽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투자나 이런 거를 공부할 때 뭐 인문학이 중요하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뭐 사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지 모르겠는데 역사 같은 건 확실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모든 게 다 반복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 역사, 뭐 금융 역사 이런 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 중에서 돈을 좀 많이 버신 분들이 쓴 책들은 더 좀 읽을만 합니다. 뭐 레이 달리오 뭐 이런 사람들이요. 네. 레이 달리오 신간 나오던데. 예, 그 신간이 그쵸 이미 나온 지는 꽤 나왔죠. 됐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신간이 또 재밌는 게, 사실 그분이 챕터 하나 쓸 때마다 그 공짜로 인터넷에 올렸어요. 저 몇 년 전부터 그거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번에 이제 그 책 나와가지고 이제 원문으로 이제 주문해서 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또 몇 개 내용이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고, 예, 그렇죠. 요번에 또 이제 번역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왔어요. 지금 이제 막 아, 예판 들어갔어요. 한빛빛인가 거기죠, 그죠? 네, 네네. 네, 예. 네. 사실 뭐 그때그때 이제 그 투자에 관련해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방법은 뭐 개인에 따라서 그냥 유튜브가 맞는 사람들도 있고 뭐 책이 맞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 선생님께서는 이게 투자를 배우려면은 어떤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그냥 뭐 책이 괜찮나요? 아니면 영상이 괜찮나요? 뭐 강의. 그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특히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가치 투자도 훌륭한 방법이기는 한데, 거기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기업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난이도가 꽤 높은 작업이거든요. 소위 뭐 경영진이 좋고 뭐 산업 뭐 밝고 이 상품의 뭐 미래가 훌륭하고 뭐 그 경쟁자는 별로 없고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리얼 라이프에서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컨트롤 하시라 이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컨트롤 룰이 딱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네, 네. 그렇죠. 네. 창피해서 우리 책이라. 이 책과 이 책을 섞어가면서 읽으면서 이제 동기부여를 아니, 하고 거기는 포트폴리오는 진짜 실전을 좋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진짜 폭발적으로 나온 거라서. 그렇죠. 아, 근데 아까 잠깐 가치 투자 얘기가 나와서 여기 네. 보면 가치 투자의 전설 1,300만 원 50억으로 불리다. 저 이거 읽을 때 되게 안 믿겼거든. 네. 요분 얘기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어떻게 그분이요? 보셨나? 네. 이제 그분도 이제 벤처 캐피탈을 다니시면서 이제 그 여가 시간에는 진짜 기업만 공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지식 추적해서 요즘은 그렇게 하다하게 공부를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네, 한마디로 정말 그 기업을 스토커 수준으로 파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거기 그 기업에 있는 직원 레벨까지 거의 이제 파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면은 가치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워렌 버핏도 파서? 성공했고 디피님도 성공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치 투자 성공하신 분들은 많죠. 근데 그냥 언론이나 유튜브 정도 나오는 지식으로는 가치 투자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럼 이분 인터뷰할 때 이분이 뭐 해서 어떤 종목을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오고 이런 것도 다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 네. 그거는 본인이 안 밝히시는데 그 종목에 또 들어갈 수가 있대요. 네. 아, 맞아. 그 얘기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가치 투자에는 가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기업이 이 가격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 기업인데 요 가격에서는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한마디로 네. 지금 이 기업 멀쩡한데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은 돈이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주식 얘기로만 오해하실까봐 파이어로 여기 이제 부동산도 나오고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이 아닌 사례도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한국에서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책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최대한 좀 다양한 사례를 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사업해서 창업하셔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포커를 치신 분도 그냥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한 채 가지는 거는 거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부동산으로 부자 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말은 첫 번째 레버리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네. 그렇죠. 레버리지 없이 그냥 자기 돈으로만 부동산 사는 부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와 경제를 좀 같이 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정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은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그 상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력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거기는 특히 이제 월세 수익으로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도 하나 배웠고 네 번째는 저는 청약이라는 거 완전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전략을 잘 쓰면은 그 나름대로 똘똘한 아파트를 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는데 다섯 번째가 그건 까먹었습니다. 네. 네. 독자들이 책을 보면서 찾아.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저 오늘 오면서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장의 하락과 한국 장의 하락이 파이어족을 털어내기 위한 음모다 이런 재밌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 어떻게 나 실패했네. 네, 내가 파이어를 너무 꿈꾸는 들었네. 직장인들에게 네. 네,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말씀이요. 네. 사실 그 책에 보면은 낙원 계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낙원 계산기에다가 숫자를 입력해 보시면은 당신도 파이어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일 겁니다. 한마디로 거기 수치가 딱 보여요. 내가 몇 년 동안에 얼마를 저축을 하고 그 몇 프로를 불리면은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 얼마가 되고 그거 가지고 연지출 얼마 할 수 있다. 이런 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파이어가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이제 무조건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시간 차이는 좀 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거는 나도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은 너는 흑수저니까 그리고 너는 직장이니까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루저 마인드를 입력시키려는 게 좀 강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 이제 빨리 벗어나시고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실천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 실천을 하면은 사실 파이어가 안 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실천. 네. 해야 됩니다. 네. 잘 어렵죠.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저희는 뭐 안 되잖아요. 일단 지금 나이가 그쵸, 네, 네. 근데 사실 그 모든 자기 개발 책의 그 요약은 실천하라 한마디로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도 파이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냥 약간 한탕주의 이런 걸 많이 생각했었고 만약에 제가 회사의 상사로서 밑에 직원이 계속 파이어를 외치고 다니면 좀 짜증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사실 이 책을 읽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또 인상적이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파이어를 해서 그 사람들 결국 뭐 다른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생산적인 일을 하면은 사회 전체적인 그 노동 구조나 뭐 생산력도 더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뭐 자기 개발 이런 책이 아니라 전체 사회 경제적인 큰 화두를 던지는 책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